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의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는 얼빠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 핵심 하드가 메타인지, 자기 주제를 아는 거, 자기 위치를 아는 거, 자기 그릇을 아는 거, 자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같은 거 우스갯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 맞지 않은 소비를 하고 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소비를 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이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의 어떤 그런 좀 삶을 닮으려고 하면서 자기 능력에 차지도 않은 이제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우리의 절대 다수는 뱁새입니다. 뱁새. 근데 뱁새가 지금 황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가랑이 찢어지겠죠. 언젠간 통장 잔고가 바닥이 되고 빚에 허덕이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지 않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성장이 안 되는 늪 같은 인생을 살겠죠. 저는 남들한테 뭔가 잘 보여주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별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랑도 잘 안 했고, 나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각자 자기 위치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현상을 아는 거. 자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지금 비싼 차를 몬다거나 그렇게 쉽게 소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많이 어려워요. 앞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취업도 쉽지 않을 테고, 물가도 많이 올라갈 테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을 땐 그래요. 자기의 현상을 파악하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 돈을 안 썼으면, 소비를 좀 줄였으면, 낭비를 안 했으면, 좀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돈이 없진 않았을까라는 상황을 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좀 늦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현상을 판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전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난이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가도 올라가면서 이제 서민들이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돈 벌기는 좀 어렵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서 삶이 좀 혼돈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럴 때에서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앞가림 잘 하시고 소비 습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수준에 맞지도 않은 그런 소비는 자제하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긴 이 거품이 빠지는 터널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안전띠 단단히 매시고요.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마인드 이상하네. 빚이 능력인 걸 모르네.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투자병에 걸리신 분이 있구나. 빚이 능력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갚아 나가보세요. 빚이 능력이라 하시는 분들 왜 못 갚죠? 나 이런 분들 이제 댓글에 존재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빚도 능력이라 얘기하신 분. 한 작년, 재작년까지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많이 통용됐죠. 왜냐하면 빚을 가진 사람, 대출이 많이 되는 사람이 연끌을 많이 했고 연끌하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끌도 능력이다.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좀 많이 통됐지만 올해 기점으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한 명도 안 보이던데 아직도 계셨네요.
보통 빚도 능력이란 말하는 게 보통 영끌족들이 그런 얘기죠. 영끌족분들이 이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쓰다 보니까. 근데 빚도 능력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직업이나 신용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이 확실한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을 이제 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빚을 갚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어차피 빚은 내한테 다 짊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빚을 지는 것만으로 능력이 생각하면 시야가 좁은 거 아닙니까? 빚을 지고 나서도 어떻게 갚아 나갈지, 어떻게 수익 전환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라 하신 분들이 과연 지금 능력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빚을 지는 게 족쇄가 된 거 아니야? 능력 얘기하신 분들. 이 말을 후회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왜냐 빚을 지는 것만 생각했지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지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 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빚도 능력이 하신 분들 영끌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끌족 분들이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가장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끌족 분들을 뭔가 위로한다기보다는 뭔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영끌 붐이라듯이 한 짓이 있습니다. 영끌 못한 사람들 굉장히 같이 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다.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깔봤던 분들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영끌족이었어. 이 빚도 능력이 얘기하신 분들. 근데 지금도 빚도 능력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뭐 잘된 사람은 빚도 능력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그 빚 때문에 괜히 지지도 않는 빚을 막대하게 져서 그 금리가 너무 눈덩이처럼 묻어나는데 막상 자기가 투자한 만큼 소득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난공불락이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 빚도 능력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해로 가고 있어요. 왜냐 지금 영끌족 분들 앞으로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면 은행에서 원금 회수가 들어오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경매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법원에 아파트 경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쏟아질 겁니다. 그럼 아파트 헐값에 팔리는 거고 헐값에 팔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빚도 능력이라 하신 분들. 빚도 능력이라 하려면 그 빚을 져가지고 그만큼 뭔가 소득, 순이익이 많이 나와서 이 빚을 다 갚아나갈 능력 아닙니까? 예. 빚을 진 만큼 순이익이 발생해서 내가 진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 소득이 생겼을 경우 재산이 생겼을 경우 다 되어야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름만 봤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현금화 시켜서 내가 그동안 진 빚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득이 나와야 그런 걸 보여줘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 댓글 다신 분 의중을 파악을 못하겠네요. 제가 말한 기준대로 설명을 하면 빚도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투자 같은 거 하려면 집을 살려면 빚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 돈을 평생 계속 갚을지 못 갚을지 답이 안 서는 그런 돈을 무턱대고 빌렸다는 겁니다. 이자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좀 미친 짓이죠. 그리고 빚져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대대적으로 많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는 웃긴 게 항상 뭔가 투자해가지고 잘된 케이스만 부과시키고 뭔가 투자에 실패한 절대 다수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부정탄다고. 한번 생각해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잘 된 사람 분명히 있겠지. 잘 된 사람이 있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들, 전 재산 다 날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는 많죠. 근데 항상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런 절대 다수의 실패한 사람들, 손해본 사람들, 빚져가지고 망한 사람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득 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야. 이 댓글 다신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능력이라 하신 분들 중에 잘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왜 항상 잘 된 사람만, 돈 많이 번 사람만, 성공한 사람 생각합니까? 자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빚으로 하는 거잖아. 자영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5년 안에 생존할 확률이 10%도 안 돼요. 거의 90% 망합니다. 10개 중 9개가 망해. 피해율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뭐 장사가 잘 돼서 치더라도 당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 돼가지고 내가 빚진 거 그거 다 많이 하고 나서 또 소득이 발생해야 그게 정말 이득 아니에요? 당장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 오픈발 때문에? 장사라는 게 잘 되다가 갑자기 경쟁 가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변수가 생기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란 건 그렇잖아. 사업이 갑자기 잘 되다가 갑자기 뭐 수출이 끊긴다거나 제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콜 당한다 하게 되면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해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잖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업을 해서 잘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 훨씬 더 많아. 투자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빚져가지고 뭔가 좀 재미 보려고 했던 분들이 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빚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빚으로 뭔가 재미를 본 사람들, 뭔가 소득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능력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다수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본만을 운영하는 기업이 우리가 무슨 기업가입니까? 보통 사람이죠. 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업가를 들먹이는지 모르겠어. 논점을 뭔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 다신 분. 우린 투자자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은 괜히 빚져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잘된 사람보다 잘못된 사람 훨씬 더 많아.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서 점유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빚도 능력이다. 자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뭔가 투자병 걸린 사람도 좀 댓글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투자 얘기할 거면 투자 관련 채널 가서 얘기하든가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우리나라가 왜 영클비투가 문제가 생긴지 한번 생각해봐. 보통 사람이 투자에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고 깊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이 떡상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너나도 정신이 팔려가지고 평소에 벌질 않았던 돈을 막대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집 하나에 투자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금리까지 같이 오르다 보니까 좀 몰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